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지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정도가 아닌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오한마로 얼굴 정면을 맞은 다음 거기다가 무릎 아래로 다리까지 잘리게 된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 표현이 범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해자의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표현이었는데 말이죠. 기억을 하지 못해도 죄가 되어 처벌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매일 매 시간 만나는 사람을 기록에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잊지 않도록 매일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제 검찰에 엮여서 기소당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해자와 다른 느낌을 피해자가 표현하거나 어떤 인물과 사건을 기억하는가를 두고 처벌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노골적으로 공안 정국으로 치닫는 때 일반 채널에서 다루기 힘든 미국과 연계된 주제를 정치 성향을 개입시키지 않고 수위를 잘 조절하면서 미국 법안을 다룬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즐겨보는 피치라는 채널입니다. 지금 소리는 없지만 영상은 나가고 있지요.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시려면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해놨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답답함 또는 참담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법안과 그 배경,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처 모습, 법안이 가져올 우리와 일본의 미래 모습까지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다뤄준 피치 채널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도 훌륭하지만 영상에 달린 3,000개가 넘는 댓글들 또한 정파를 떠나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기간을 산정해보면 인수위 시절 포함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내외의 중요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만들고 실행하기에 6개월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고 인수위 시절 사용한 2개월의 시간 또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안보, 입으로 하는 경제, 대기업과 부유층엔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면서 입으로 외치는 민생, 국제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입으로 하는 외교 덕에 자신들이 집권하자마자 올바른 동맹으로 복원했다며 자랑질이 멈추지 않았던 그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향후 100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강요받는 현실과 미래마저 암담해져 버린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산업,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것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부가 유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현실로 마주하는 이런 결과가 정세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이란 걸 알기에 그저 답답해집니다. 동맹급으로 부르면서 매달리는 일본에게서는 비웃음과 조소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엎드리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스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오던 북한과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겼으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위가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권의 외교를 떠올려 보면 외교의 질이 나라의 국격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보면 잘 나가던 나라가 한 번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5년 뒤를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득해집니다. 현실이 아니라 감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동맹과 우방이라는 개념. 올바른 소비나 절제 개념을 모르고 돈질해대면서 우쭐거리는 졸부처럼 폼 잡으려고 권력을 원하고 얻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아기다툼하는 모습까지. 인수위 포함 6개월 동안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모습을 인수위를 포함해 6개월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냉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방이 있을까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개념을 모두 버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질문이란 걸 아실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 진보나 보수 이런 개념은 국내 정치권을 구분하는 기준점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이 외교라는 걸 할 때는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것 말고는 절대로 존재해선 안 되는 외교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을 윤석열 정권이 지키지 않았기에 불과 6개월 만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라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그 나라와 외교와 무역을 할 때 그 나라의 국내 사정은 큰 이익을 내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저 중요한 고려 대상일 뿐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인 내정 문제나 체제 모습을 이유로 단호하게 끊어내거나 다 퍼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직선제를 얻어내기 전까지 어떤 나라도 부럽지 않은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인권 탄압과 비민주적인 통치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펜타곤의 반대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았고 반대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둔할 때 미국의 이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철수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를 반대하며 주한미군 지위를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가 만든 이유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주둔할 때 미국의 국익이 지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수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했던 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남북분단이 미국에 이익을 준다 생각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우방 개념은 대한민국이 양보하고 내어주면 상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모든 면에서 챙겨주고 존중해 줄 것이라며 아주 막연한 정신승리에 기초한 어정쩡한 진영 논리와 시끄럽게 지저대는 겁먹은 개의 행동을 하면서 이런 병적인 사고를 올바른 우방 개념으로 알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16명을 살해한 2명의 인권을 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정신병자들이 벌이는 시위에 고통받는 주민들과 문 대통령 부부의 삶은 철저히 외면했고 시위를 주도한 자에게 추석 선물까지 세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시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우려된다는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위한 형 집행정지 신청은 불허하고 있지요. 북한을 주적으로 국방백서에 명기한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북송된 2명은 불법으로 남하에서 해경의 강제 진압으로 납포된 자들에 불과하고 살기 위해서 귀순이사를 표시한 주적 국가 국민이면서 최악의 살인범에 불과한 자들인데 그들의 인권은 전 정권 장관들과 전 대통령을 엮을 만큼 중요하고 정작 대한민국 안에 살지만 정치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괘씸죄나 정치적 이유나 이런저런 이유로 걸려든 사람들의 인권은 사실상 현 정부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나 검찰의 이익이 되는 인권 주장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인권인 셈입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정세에 확실하게 가담하겠다고 천명해 놓고 인플레이션 법안을 들고 한국 정부와 상의하려 했던 하원의장 펠로시는 휴가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것도 10분 거리에 서로 위치해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왕이와 예정된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중국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긴 것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중 발언을 수도 없이 내뱉고 문재인 정부를 굴욕적인 친중 정부라 매도하면서 그것으로 표밭을 일구었던 사람이 더 중국을 자극하면 정말 파탄 날 수도 있겠다 겁먹은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국가의 백해무익한 어정쩡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안보와 자유로 포장된 친미 반중, 실제로는 실익이 전혀 없는 호구 노릇과 사대 사상에 찌든 굴종적인 모습이지요. 본질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격가지를 보고 정책을 펴는 검푸른 줄무늬의 수박 겉을 보고 수박 안에도 저럴 것이다 단정하는 어리석음까지 누군가가 수박 안이 빨겠다고 말하면 수박을 다시 살펴보는 대신에 내가 빨갱이여서 그렇다고 말하고 자신들과 다르게 말했다고 기소해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이며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선전포고 없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 정세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어찌하면 이익을 지키고 최소의 손해를 낼까? 우리 처지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이롭고 어느 선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동맹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여기에 공산국가, 독재국가 이런 포장지를 씌우고 뻘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제경찰국 의무라도 진 것처럼 무슨 어울리지도 않는 자유수호, 인권수호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주절거리면서 나토에 가서 폼 잡으려 하면서 국민에 뭔가 보여주려 했지만 나토국들은 이미 미국의 들러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모르는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었습니다. 들러리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비중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받은 대우를 보면 참담합니다. 정상 간 만남이 정해진 약속 시간을 넘겨 취소를 통보받는 모멸감을 느껴도 좋을 만큼 들러리 취급받고 돌아온 그것마저도 공인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 비선이 동원되는 참담한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지요. 본질과 다른 사안으로 보려다 보니 모든 대응이 꼬입니다. 매년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교역액이 두 자릿수가 늘어나고 미국에 대해 중국 금융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이익과 주권이라는 본질을 보지 않고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독재 진영의 다툼으로 보면서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다 보니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아세안과 러시아까지 모든 외교와 통상에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정부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입니다. 국내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외교이고 이 두 가지의 성패가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국민이 생존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 일본이나 러시아나 아랍 국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와 관련된 일이기에 국가가 관여하거나 강요하면 부작용이 무척 커집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것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랍 국가 대부분도 중국이나 북한도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있지만 권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지키지 않기에 국민들이 이런저런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개인은 사상의 자유를 갖고 그 영향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이런 감정적인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이 보편적으로 나아지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며 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을 가져야 국익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육식을 금하는 이슬람 국가가 육식하는 나라와 당교하지 않듯이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이 2중 3중의 인권 잣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듯이 냉전 시대의 공산국가와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감성이나 정서가 아닌 얼어서 죽겠다 싶을 만큼의 차가운 이성으로 국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토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거기다 지금 권력 다툼에 정신없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런 정부 여당에 어떻게 하든 비위를 맞춰보려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그들에게 권력을 위한 술수 외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조금의 사고라도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교나 경제만큼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끼리 는 과정 없이 양보하고 웃어넘기고 배려해도 가정의 평화라는 대전제 때문에 불만보다는 수긍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나 외교, 대북 정책을 보면 가정 안에서나 할 법한 그런 외교를 하고 경제 정책을 펴고 대북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화나 교류도 없이 그것도 선제 타격이나 킬체인을 말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좋은 일이니까 북한이 동조해 주겠지 하면서 뜬금없이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제안하는 정신상태라면 용산 대통령 청사에 커다란 십자가 표식을 붙이고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치료 상담사를 대거 초빙해서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추석 보내시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